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2강 아두이노의 개요와 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아두이노 우노 R3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메인 칩이 있는데 이 칩의 이름은 ATmega328P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이거 자체로 컴퓨터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칩이에요. 이것을 PC에 USB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을 여기에 다운로드하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의 명령어대로 이 아두이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5V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전원을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아두이노에 전원이 공급이 돼요. 만약에 USB로 연결할 수 없다면 여기에 보면은 AC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DC 인풋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AC, DC 알죠? AC는 교류, DC는 직류입니다. 그래서 DC 입력 또는 AC 입력을 넣을 수 있는데요. 7에서 12V 사이에 있는 것을 공급을 할 수 있고요. 9V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나 어댑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았고요. 여기에는 디지털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핀 14개가 있어요. 그 14개는 여기에 번호가 하나씩 써 있거든요. 0, 1, 2, 3, 4 해서 여기 13번까지 0부터 13번까지 총 14개인데 이것은 외부의 이진 신호 그러니까 1 또는 0에 대한 거를 읽어드리거나 입력을 받거나 이진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0V 또는 5V에 대한 전압값 중 하나를 가지는데요. 5V면 1, 0V면 0을 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입출력 이거 한번 보았고요. 여기엔 또 디지털이 있다면 아날로그도 있겠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입력 핀만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 입력 핀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부의 아날로그 입력 값을 받아들이는 핀으로서 주로 센서와 연결해서 사용을 한대요. 센서 값은 좀 값이 다양하게 뭐 1과 0의 개념으로 있지 않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이 될 건데 그것을 읽은 값을 아두이노에서는 0과 1023 사이의 숫자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센서를 사용한 실험들을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인터럽트인데요. 인터럽트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이벤트 신호를 처리해주는 그런 핀이에요. 예를 들면 버튼이 눌려진 시점 또는 떼어진 시점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는 원래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막 작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해야 될 때 이 인터럽트 핀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이 밖의 기능 중에는 아까 이제 아두이노 우노는 내부적으로 5V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 3.3V의 전압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AREF 핀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준 전압을 설정을 할 수 있답니다. 아마 전압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다른 장비, 그러니까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두이노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장비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을 할 때 이제 시리얼 통신을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요. 0번과 1번 여기에 보면 RX-TX라고 되어 있죠. 이 핀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0번과 1번이 이미 이 USB 모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SPI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하나는 AT메가 요거 용이고요. 하나는 요 USB 인터페이스 이거 용으로 해서 두 개의 통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TWI라는 통신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그 AREF 옆에 있는 핀 두 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요걸 배워볼 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개요와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C 언어에서 변수에 대한, 그리고 변수 중에서도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근데 그 앞에 변수 또는 함수를 만들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게 뭐였죠? 그 자료형이라는 게 한번 붙였죠. 근데 그 자료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크게 문자형, 정수형, 그리고 이제 unsigned를 붙여가지고 부호 없는 문자형, 부호 없는 정수형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소수형이라고 해서 소수점을 표현하는 자료형이 있고, 그리고 보이드 궁금했었죠. 보이드가 뭔지. 보이드는 값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 보이드형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문자형 자료형의 키워드는 CHAR이에요. 이거 메모리 크기는 1바이트인데 자 옆에 선생님이 써놨죠. 1바이트는 8비트예요. 8비트가 뭐냐면 2의 8승계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2의 8승계는 256개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1바이트인데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하면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256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에는 short, int, long이 있어요. 이걸 보면 short은 2바이트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요거는 2의 16승이겠죠. 2바이트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int는 4바이트 이제 더 이상 2의 몇 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4바이트 값을 가지는데 int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되면 2바이트로 표시가 되고요. 2바이트 이상 4바이트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되면 4바이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long은 기본적으로 4바이트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자형은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겠다고 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정수형은 그 변수나 함수의 리턴 값으로 정수를 받겠다라고 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호 없는 문자형과 정수형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이너스를 받지 않고 모두 양수값으로 하겠다. 0부터 양수값으로. 그러면서 얘네가 2배가 되는 거예요.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값이.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음수 절대 안 쓸 거다 라고 하면 앞에 unsigned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소수형은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 크기의 차이가 있고
둘 다 소수점까지 표현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oid형은 마찬가지로 반환하거나 그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한다면 이 void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턴 값을 돌려주지 않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 void를 앞에 자료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료형들 한번 여러분들 코딩할 때 한번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define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define은 그냥 함수는 아니고요. 전처리기라고 해서 이게 컴파일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문자를 컴퓨터가 읽기 전에 이 전처리기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define이라는 것은 상수의 이름을 정의하거나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전처리문이에요. 정의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하는데요. define을 쓰고 이름을 장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름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define d1 13이라고 하면 d1이라는 값에 13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사용했던 변수를 정의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여기에는 자료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값을 넣어줍니다. 그대로. 그것이 이 define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define으로 정의된 함수는 변수처럼 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입을 어떤 숫자를 대입하거나 해서 값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고 이 뒤에는 세미콜론이 붙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제인데요. 1초에 한 번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이 이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총 4개의 LED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인트로만 해도 되지만 여기 13번 핀, 12번 핀, 11번 핀, 10번 핀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요. 를 한번 아니군요. define 함수니까 세미콜론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D1, D2, D3, D4를 각각 디지털 핀으로 다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핀모드로 다 아웃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번 핀을 켜고 1초 기다렸다가 13번 핀을 끄자마자 12번 핀을 켜요.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12번 핀을 끄자마자 11번 핀을 켜고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11번 핀을 끄자마자 10번 핀을 켭니다. 그리고 1초를 기다리고 10번 핀을 끄고 끄자마자 13번 핀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 2, 3D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이걸로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서 켜지고 꺼지고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학습지의 문제들을 풀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코딩 문제도 꼭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